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A가 B를 소송하는 그런 가정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장, 이 summons and complaint이 파일돼야지 된다 하는 얘기와 그 자체를 갖다 전달해 줘야 된다, serve, 이 due process 이야기를 지난번에 많은 시간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내가 소송을 하는 B한테 전달이 됐었을 때에 30일 이내로 3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no response일 경우에 우리는 default judgment, 판결문이죠. 그러니까 결석 판결, 골석 판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받게 된다라는 말까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B가 이 소송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를 않고 법적 대응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떠한 법적 대응들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answer, 물론 answer라는 게 우리가 답한다는 얘기지만 이게 법적 대명사로 쓰는 complaint처럼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answer라는 얘기는 소송에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송 내용을 반박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venue를 challenge하고, 이 venue challenge라는 건 뭐냐면 소송이 여기서 해야 될 소송이 아니다. 이거는 북가주에서 해야 될 소송이,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해야 될 소송이고, 이거는 뉴욕에서 해야 될 소송이고, 다 주장할 수 있는지 물론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venue challenge를 해가지고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dismiss하고 올바른 법정으로 가라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demur라는 걸 파일할 수도 있습니다. demur라는 건 뭐냐면은 소송을 A가 나 B한테 하기는 했지만은 도대체 소송 내용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이거는 진짜 해당이 안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내용을 반박할지도 불투명한 상태고, 고로 이 소송에 대해서 demur를 하겠노라 하는 그런 이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다 30일 이내에 이제 B가 행해야 될, B의 변호사가 이제 해야 될 일이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demur라는 이 모션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이 소송이 취하되든가 아니면 취하되면서 A한테 이 소장을 갖다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demur라는 게 해서 그 plaintiff가 정정해가지고 또다시 오면은 결국은 answer를 해야 되는데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시간 들고 돈 들여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전문적인 디펜스 아니면 또 소송을 하는 쪽에 이 작전, 전략, 그 스트래티지가 정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demur가 때로는 필요도 하고요. 또 motion to quash라고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소송 온 거 자체를 갖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미 예전에 한번 결정된 거, 그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또다시 소송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고로 소송이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이건 적용이 안 돼야 된다
라는 이제 그 res judica라는 법적 용어가 그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이제 있었던 얘기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A가 B를 소송을 하기는 하지만은 B 또한 A에 대해서 소송할 근거가 있다 했었을 때는 그때는 맞소송, cross complaint을 B는 파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venue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standing, 스탠딩 이슈는 소송을 하는 사람이 내가 소송할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당신은 소송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든가 하는 그런 문제를 논할 때 항상 이 스탠딩 이슈가 됩니다. 이게 A와 B 사이에 계약이 있었었고 계약 불이행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거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스탠딩 이슈가 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A가 크레딧 카드 컴퍼니입니다. B of A의 크레딧 카드 컴퍼니가 B가 페이먼트를 못하니까 이 카드를 컬렉션에다 남겨서 컬렉션 컴퍼니 C가 B를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B 입장에서는 당연히 C가 A한테 권리를 이양받아서 나한테 소송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테크니컬한 면에서 A에서 C에 대한 어사인하는 과정에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C는 B를 소송할 수 있는 자격, 스탠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할 때는 이제 한 예가 이런 그 크레딧 카드 컴퍼니의 컬렉션 컴퍼니가 소송하는 케이스가 이 스탠딩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B가 비영리 단체로서 흔히들 많이 교회 또 이제 종교적인 비영리 단체인 거로, 근데 교회가 잘못한다 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소송을 할 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소송하는 당사자가 교회에 제가 이 소송하고 그 교회하고 이 예를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를 우리가 알므로써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 A가 당회원으로서 아니면은 그 governing body, 이 교회나 이 non-profit 단체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한 멤버, 가령 내가 B 교회에 지난주에 등록을 한 등록 교인인데 내가 문제가 돼서 교회를 갖다가 어떠한 문제로 소송을 한다 했었을 때 교회의 디펜스 입장에서는 소송하는 사람의 스탠딩, 그 사람의 자격을 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신이 과연 그렇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입장인가. 이러한 스탠딩 이슈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소송이라는 거는 나무가 자랄 때 처음에 소장을 파일한다는 의미는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무가 자라가지고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는 내가 원하는 결과인데, 이게 나무가 자라서 이 결과까지 가기 이전에 계속 가지쳐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로. 그게 뭐 디머라든가 스탠딩 이슈라든가 베뉴라든가 그거는 소송의 내용을 들어가기도 이전에 이미 일어나는 많은 이러한 가지치기 싸움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쯤 되면은 그 상식적인 차원으로 그 추측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은 많은 가지가 쳐지면 쳐질수록 비용은
그만큼 많이 들게 됩니다. 이게 다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송에서는 지피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많은 이 공격적인 처음에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기가 그만큼 또 빨라지질까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처음에 적극적으로 소송을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령 demur도 다 survive 하고 standing issue도 그렇고 법원에다가 이제 다 제대로 돼 가지고 answer 내지 cross complain을 하게 됐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과정까지를 갖다가 이 소송에 대한 셋업하는 과정이다. 누가 플레이어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했고 어떠한 answer, response를 파일했고 또한 맞소송이 있는지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고 나면은 대개 한 4개월에서 6개월 후에 CMC라는 게 스케줄 되게 됩니다. Case Management Conference. 말 그대로 케이스를 매니지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이 CMC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판사와 A, B라고 하면 A의 변호사와 B의 변호사 이 세 사람이서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판사 그 미국 법과 한국 법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Roman Law, Civil Law라고 해서 판사가 주도적으로 모든 걸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판사가 자기 테이블에 있는 자기한테 주어진 케이스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죠. 그 소송이 진행되면서. 하지만 여기 미국의 Common Law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전적인 부담은 쌍방 A와 B 변호사한테 있습니다. 가지를 어느 쪽으로 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판사는 그거를 자기 캘린더에 놓고 모니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케이스가 쓸데없이 오래 진행되지 않도록 economy of scale, economy of litigation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판사는 자기 그 1년 반 그 캘린더를 가지고 빼곡히 그 날마다 그 시간대로 다 스케줄이 차게 돼 있습니다. 물론 베케이션 날 빼고요. 그래서 판사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LA 스탠리 마스 같은 경우에 일반 판사들 자기 책상에 500케이스 이상의 이 소송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판사가 그 500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다 기억을 하고 내용을 알고 있느냐? No,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가끔 가다 보면은 6개월 전에 전화로 상담하신 분이 6개월 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막 이어가시는데 본인은 6개월 전부터 6개월 동안 계속 아니면 그 전부터도 매일매일 생각하는 일이지만은 그거를 한번 상담을 한 사람은 6개월에 하고 6개월 후에는 잊고 있다는 거를 그런 생각을 아마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내 케이스를 처음부터 A든 B든 끝까지 알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신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우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날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에서 판사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복잡한 소송이냐, 당신네들 A와 B가 도대체 뭘 갖고 싸우고 있는 거냐, 우리가 재판 날짜를 갖다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후로 잡아도 되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그렇게 잡는 게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를 논의하는 게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입니다. 물론
이 CMC 이전에 각자 A하고 B 히어링 이전에 자기 입장을 판사한테 브리프로 간단하게 보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물론 꼭 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은요. 이 CMC 사실 이 히어링이 그런 의미에서 별로 중요한 히어링이 아닙니다. 물론 법원의 히어링이 중요하지 않은 히어링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이 히어링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우리가 arbitration이나 재판 같은 경우에 준비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령 어떤 경우에 나는 증인이 아까 저희가 이제 그 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언하기 원하는 증인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100명을 법정에 세우기 이전에 이제 곧 제가 이제 다음 주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만 디스커버리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 일일이 이 사람들을 소환해서 그 사람들의 진술을 듣고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곽을 이 CMC에서 판사와 쌍방 변호사들이 서로 이제 가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효과가 있고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소송 시작한 지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법원에서 이제 정하는 이제 그 히어링 날짜고 그리고 이때 가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떨 때는 이 4개월이 됐는데도 아까 얘기한 이 서브를 하지 못해서 판사 앞에 가가지고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직 전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퍼블리케이션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 4개월 이내에 이미 이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A와 B가 서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어느 시점에서 합의해야 되는지 서로 합의를 해서 합의를 됐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CMC 가서 다 끝났다는 얘기를 갖다 소송이 끝났다는 얘기를 보고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 베뉴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참고로 이 솔브하는 게 캘리포니아 여기 지금 주정부 법원에서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다 하면은 연방 법원에서는 내가 소송을 받고 난 다음에 30일이 아니라 20일 시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지금 전개되는 게 주정부 법원이냐 연방 법원이냐 아니면 특별기관 법원이냐 DMV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이제 적용되는 이 수치와 프로시저는 룰들은 이제 틀리다 하더라도 소송을 하고 전해주고 전해받은 사람이 어떤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대응을 전혀 안 했었을 때는 어떤 거를 각오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내일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이 디스커버리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제 나름 차원에서 상식적인 설명을 위해서 구분한 것입니다. 소송을 세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는 기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기간이 짧으면 30일, 길면은 6개월일 수도 있고 이 기간 또한 역시 짧으면 30일, 길면은 1년일 수도 있고 이 기간 또한 역시 제일 짧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터벌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념적인 차원의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A가 B를 소송할 때는 우리가 두 박싱 하는 사람들이 챔피언십 매치를 할 때는 둘 다 링에 올라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링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까지를 저는 첫 번째 스테이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장을 파일하고 전해주고 못 전해서 주소 찾아야 되고 뭐 하고 이게 뭐 베뉴가 잘못됐느냐, 스탠딩 이슈가 있냐 없냐 뭐 해서 그게 다 살아남아서 두 박사가 싸움을 위해서 이제 완전히 다 들어있는 상태가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두 번째 스테이지는 바로 이 디스커버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용어 discover 발견하다. 그럼 이제 discovery라는 건 뭐냐면은 A가 주장하는 거, B가 주장하는 거. 물론 이거는 저희가 A가 B를 소송하는 케이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가령 A, B가 C, D, E, F 두 명에서 네 명을 소송한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제 해당되는 얘기겠죠. 자기 주장을 법적 주장을 무슨 근거로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한 서로 디스커버 해 나가는 과정을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이 디스커버리 과정이 소송에서는 사실 제일 많은 변호 경비가 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변호 경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코스트들, 코트 리포터라든가 뭐 통역사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그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 디스커버리 과정이고 끝으로 마지막 이제 재판을 위한 트라이얼 준비를 위한 그런 과정을 갖다가 소송의 마지막 third round다. 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 소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드리고 있지만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그 개념들을 추려서 전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사람의 DNA가 다 틀리듯이 모든 소송의 DNA 또한 역시 다양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 있으신 분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꼭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